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자, 21번은 요 삼류오염물, 금수성이죠. 요 삼류오염물 중에서 요 금수성 물질에 해당되는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1번에 요 황린, 요게 바로 삼류오염물이죠. 그럼 요 정리는 요건 이류오염물이죠. 그 다음에 요 마그네슘 요건 이류염물이죠. 철근마에서 이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 칼슘, 요거 삼류염물이죠. 자, 황리는 요건 자연 발화성 물질이죠. 그 칼륨은 요거는 금속이기 때문에 금수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삼류염물 중에서 금수성에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삼류염물에 요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다음에 황린, 그다음에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 그다음에 유기금속 화합물, 금속의 수소화물, 금속의 인화합물, 그다음에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정수량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22번 가죠. 자, 22번은 다음 중 위험물이 더욱 증가되는 경우는, 즉 위험성이 더 증가되는 경우를 물어본 거죠. 자, 1번에 이 황린에다가 수산화 칼슘 CaOH2죠. 자, 이 수산화 칼슘은 이건 강알칼리예요. 그래서 이 황린을 강알칼리를 작용시키면 요 포스핀 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그 위험성을 더 증가시키는 경우에서 답이 되는 거죠. 자, 나트륨을 등유 속에 보관했다. 등유는 나트륨의 보호액이죠. 자, 트리에틸알루미늄 자연 발화성. 그렇기 때문에 불활성 기체 봉입해야 되죠. 자, 니트로셀룰로스 오류염물이죠. 이건 그 알코올이나 물에 순면시켜서 보관을 하면 위험성이 감소가 되는 거죠. 다음은 23번 가죠. 자, 23번은 정린 이류염물이죠.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황린과 성분 원소는 같죠. 정린도 P로 되어 있고 황린도 P로 되어 있죠. 즉 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분 원소는 같죠. 자, 발화 온도는 황린보다 낮다. 이 정린은 발화 온도가 약 260도예요. 이 황린은 대략 한 30도에서 40도. 그렇기 때문에 발화 온도는 황린보다 훨씬 높은 거죠. 낮다가 아니고 높다예요.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자, 물이나 이황화탄소에 녹지 않죠. 자, 브로마인에는 녹아요. 그래서 2번이 답이라는 걸 여러분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죠. 다음은 24번 가죠. 자, 과산화 칼륨하고 과산화 마그네슘이 염산과 각각 반응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자, K2O2, 과산화 마그네슘 MgO2죠. 자, 요놈이 다 염산 HCl하고 반응이 되었을 때, 자, 여기는 생성되는 물질이 KCl하고 H2O2가 나오죠. 자, 과산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반응이 되면 Mg, 요건 Cl2죠. 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H2O2, 과산화수소가 나오는 거죠. 자, 반응식 완결하려면 K가 2개니까 2 해줘야 되죠. 산소 2개 맞고 Cl이 2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는 Mg, 마그네슘 하나씩 갖고 Cl이 2개니까 2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 과산화 칼륨하고 과산화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이 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물질,
예, 과산화수소 H2O2죠. 요거의 지정수량을 물어봤어요. 과산화수소는 육류오염물이니까 예, 지정수량 30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죠. 다음은 25번 가죠. 자, 25번은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생성되는 물질. 자, 트리, 에틸이죠. 알루미늄. 트리니까 이거 3개라는 거고, 에틸이 C2H5죠. 자, 알루미늄. 이게 결합이 된 거니까 C2H5가 이게 3개라는 거죠. 여기 알루미늄이 결합이 된 것이 물과 반응하는 거죠.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이 알루미늄은 삼가기 때문에 OH 3개하고 결합한다고 그랬죠. 자, 생성되는 것은 C2H6, 에탄 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에틸이 3개니까 에탄 3몰이 나오죠. 그러면 산소가 여기 3개니까 산소가 여기 3개죠. 그럼 여기 3이 들어가면 맞나요? 자, 그럼 수소가 여기 15개, 6, 21개, 3개, 18개 맞네요. 그래서 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예, 에탄 기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에틸이 아니고 메틸이죠. 트리메틸. 트리메틸 알루미늄이죠. 제가 착각했네요. 자, 트리는 마찬가지로 3개고요. 메틸은 CH3죠. 자, 알루미늄이 결합이 된 거예요. 자, 메틸기가 3개라는 거죠. 여기 알루미늄 결합된 거죠. 자, 물하고 반응이 되면 마찬가지로 Al, OH 3개 생기고요. OH3. 그 다음에 여기 CH3하고 여기 H2O에 H하고 반응이 돼서 CH4가 나오는 거죠. 메탄 기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3개이기 때문에, 메틸기가 3개이기 때문에 요 메탄이 3몰 나오죠. 또 여기 산소가 여기 반응 후에 3개니까 여기 3몰이 들어가야 산소가 3개 맞고, 그 다음에 수소가 3, 3은 9, 여기 6, 15개죠. 3, 4, 12, 3개, 15개 맞죠. 그래서 요 메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예, 메탄 기체 나오니까 요 2번이 바로 답이네요. 여기 트리 여러분이 메틸이냐, 트리에틸이냐, 여러분이 꼭 구분해서 여러분이 요거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26번 가죠. 자, 26번은 소화설비의 기준에서 용량이 160리터 팽창질석의 요 능력 단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간이소화 연구에서요. 요 마른 모래, 그 다음에 요 팽창질석하고 요 팽창진주암. 그래서 마른 모래는 반드시 삽을 상비한 요건 50리터, 한 포가 0.5단위. 팽창질석, 팽창진주암도 삽을 상비한 요 160리터, 한 포가 1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0리터 팽창질석은 1단위가 되는 거죠. 다음은 27번 가죠. 자, 27번은 우연물 운반 시 요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지 않아도 되는 거.
자, 여러분이 오염물을 갖다가 적재 오염물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은 요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는 거 있고, 여기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요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되는 것이, 예, 1류 오염물 전체, 2류는 없어요. 예, 3류 오염물의 자연 발화성, 그다음에 4류 오염물의 요 특수 인화물만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5류 전체, 6류 전체죠. 그래서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지 않아도 되는 건 요 2류 오염물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죠. 또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되는 거, 1류의 금수성,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죠. 2류의 금수성, 철금마,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다음에 3류 오염물 중에 요 금수성 물질이죠. 다음은 28번 가죠. 자, 28번은 오염물 운송 시 준수해야 되는 그 기준에서 요 오염물 안전 카드를 반드시 휴대해야 되는 오염물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염물 운송 안전 카드를 갖다가 휴대해야 되는 것은요, 모든 오염물인데 예외가 있어요. 요 사류 오염물 중에서 요 사류 오염물은 특수 인화물하고 제1석유류에 한한다고 되어 있죠. 자, 오염물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되는 경우는요, 자, 1류는 전체, 2류도 전체, 3류도 전체, 근데 4류만 요 특수 인화물하고 1석유류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5류 다 전체, 6류 전체가 다 오염물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되는데, 요 4류만 특수 인화물하고 1석유류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염물 안전카드를 휴대를 해야 되는 류는 요 특수인화물하고 요 1석유류는 해당이 되니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예, 해야 되는 거니까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네요. 알코올류하고 2석유류는 해당이 없죠. 3석유류 동식물류 해당 없고 4석유류도 해당이 없는 거죠. 다음 29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제1류 오염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요건 머리 글자 이용하면 돼요. 과과크, 아염, 퍼퍼차죠. 머리 글자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과는 과요두산 염류, 그다음에 요 과는 과요두산, 크는 크롬, 납, 그다음에 요두산화물, 그다음에 아가 아질산 염류, 염이, 예, 염소와 이소 시아눌산, 그다음에 퍼, 요거는 그 옥소, 이황산 염류, 포옥소, 붕산 염류, 그다음에 요거 차염소산 염류죠. 그래서 요 질산 구안이딘, 요건 오류염물이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1번에 과요두산, 여기 해당이 되죠. 과요두산, 그 다음에 차염소산 염류, 그 다음에 염소와 이소시아눌산, 이거 그 인류염물인데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거죠. 다음 30번 가죠. 자, 30번은 흑색 화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오염물의 유별을 옳게 나타낸 거. 자, 흑색 화약은, 예, 질산칼륨 KNO3하고, 그 다음에 요 숫가루 탄소하고 유황가루 S하고 이렇게 혼합해 놓은 걸 우리가 흑색 화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질산칼륨은 인류 오염물에 해당이 되고, 수소는 오염물이 아니고,
요 유황은 오염물 2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1류하고 2류예요.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31번 가죠. 자, 1류 오염물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자, Na2O2, 1류 오염물의 무기과산화물이죠. 자, NaClO3, 요거 1류 오염물의 염소산 염류죠. NH4ClO4, 요 과염소산 염류죠. 과염소산 암모늄이니까. 자, HClO4, 요건 과염소산이죠. 과염소산은 육류염물에 요건 산화성 액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인류염물이 아닌 거죠. 다음 32번 가죠.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옥내 저장소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옥내 저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옥내 소화전 설비,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 설비, 그 다음에 요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물 분무 등이죠. 그래서 옥외 소화전 들어가죠. 자, 연결 살수 설비, 이건 소화 활동 설비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소화 설비가 아니고 이건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스프링클러 해당이 되고 물 분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화 난이도 1등급에 해당되는 제조소에 설치되는 소화 설비는요, 옥내, 옥외, 스프링, 물 분무 등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물 분무 등이라는 건 물 분무, 포, 불활성 가스, 할로겐 화합물, 청정, 분말 이렇게 6가지가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 해당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 33번 가죠. 자, 정린의 위험성에 대한 그 설명인데 옳은 거. 자, 정린은 이류염물의 가연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공기 중에서 방치하면 폭발한다. 이건 그렇지가 않죠. 공기 중에 방치해도 폭발 전혀 안 하죠. 자, 산소와 반응하면 포스핀 기체 발생한다. 자, 정린이 산소하고 반응이 되면 P2O5, 5산화인이 발생이 되죠. 여기 2몰이 생기고 여기 4몰, 여기 5몰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와 정린이 반응을 하면 포스핀 기체 발생돼요. 맞죠? 5산화인. 그래서 이거 틀린 거죠. 자, 연소시 적색의 5산화인, 적색이 아니고 이거 흰색이죠. 그래서 이 5산화인은 흰색 기체예요. 그래서 3번도 틀린 거니까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강산화제의 혼합 충격 마찰에 의해서 발화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34번은 디에틸 에테르. 자, 디에틸 에테르죠. D는 2개, 에틸은 C2H5. 에틸기는 어떤 기에 가운데 산소가 들어있고 다른 기가 들어온 거죠. 즉 C가 2개, CH2H5가 2개죠. 가운데 산소가 있는 거죠. 요거는 사류 오염물의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폭발 범위가 1.9에서 48%예요. 상당히 넓은 편이죠. 자, 연소하면 아황산가스 발생하고 마취제로도 사용한다. 자, 요게 연소하면 CH5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연소가 되면 뭐가 나와요? CO2하고 물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죠. 자,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물속에 보관한다. 디에틸 에테르는 물속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물속에 보관하는 건 이산화탄소죠. 자, 에탄올을 진한 황산을 이용해서 축합 반응시켜 제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맞는 답이죠.
디에틸 에테르는요, 요 에틸알코올 두 분자를 결합을 해서 C2H5 가운데 산소 C2H5가 생기고요. 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한 황산을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추가 반응이라고 그래요. 두 분자를 갖다가 반응을 시켜서 커다란 하나의 분자를 만들고 물을 생성시키는 거, 요걸 우리가 추가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자, 사류 오염물 중에서 연소 범위가 좁은이 아니고 넓은 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요 디에틸 에테르의 제조 방법이 바로 축합 반응에 의해서 반응이 된다는 거, 요거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실기 시험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35번 가죠. 자, 오염물 안전장치 중에서 안전 밸브 작동이 곤란할 경우에 설치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파괴판이죠. 즉 안전 밸브가 동작이 안 되면 파괴판이 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압력계하고 안전장치 보면은요, 자동적으로 압력을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감압 밸브 설치해야 되고 경보장치. 그다음에 요 파괴판은 안전 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 설비에 설치하는 거죠. 36번 트리니트로 토루엔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트리니트로 토루엔은 요게 토루엔이죠. 요게 C가 6개고 H가 5개고 CH3죠. 자, 여기서 니트로화 시키는 거죠. 요게 토루엔인데 여기 수소 밀어내고 NO2, 여기 수소 밀어내고 NO2, 여기 수소 밀어내고 NO2, 니트로기로 치환된 거, 요걸 우리가 트리니트로 토루엔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C가 6개고 H가 2개, CH3, 여기 NO2가 3개가 있는 거. 자, 다망색의 결정이다. 맞아요. 폭약으로 사용되죠. 자연분해의 위험성이 적어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 조회성하고 흡습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인류오염물이 그래요.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7번 가죠. 자, 37번은 과산화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면 어떤 물질하고 산소를 발생하느냐. 자, 과산화 나트륨이 Na2O2죠. 이놈이 물과 반응을 하면 나트륨하고 물에 히드록시하고 반응해서 NaOH 생기고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저 NA가 여기 2개죠. 그래서 요놈이 2몰하고요. 물 2몰하고 반응해서 4몰의 NaOH, 1몰의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성되는 물질은 NaOH, 수산화 나트륨하고 산소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요 NaOH를 우리가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8번 가죠. 자, 38번은 다음 중 물에 녹고 물보다 가벼운 물질로 인화점이 가장 낮은 거. 자, 물에 녹는 거니까 아세톤 일단 수용성 맞죠? 이건 수용성이에요. 자, 이氧화탄소는 비수용성이죠. 물 속에 보관하는 거죠. 자, 벤젠, 요거 비수용성이에요. 물에 안 녹죠. 자, 산화 프로필렌은 수용성, 물에 녹아요. 자, 물에 녹는 거니까 일단 1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화점이 가장 낮은 거니까 요 아세톤은 일석유리고요. 산화 프로필렌은 특수인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요 4번이
아세톤보다는 인화점이 더 낮은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다음 39번 가죠. 자, 39번은 과염소산 칼륨과 과연성 고체 위험물이 혼합되는 것은 위험하다. 자, 요 과염소산 칼륨 KCl5죠. 요건 인류위험물에 이게 산화성 고체죠. 그다음에 요 가연성 고체는 이류위험물이죠. 자, 이류위험물은 다 환원성 물질이에요. 즉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하고 반응이 잘 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요 산화성하고 환원성하고 만나면 발화 폭발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40번 유황, 요거 이류위험물의 가연성 고체죠.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전기의 양도체다 했는데 전기의 요거 부도체죠. 전기를 안 통해요. 물에 잘 녹는다. 물에 안 녹아요. 비수용성이죠. 연소하기 어려워.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죠. 연소하기 어려워가 아니고 연소하기 쉬워져. 그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높은 온도에서는 탄소하고 반응을 해서, 즉 황이 탄소하고 반응해서 CS2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가 고온의 온도에서 두 몰의 황하고 만나서 CS2 이항화탄소를 갖다가 발생시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